제가 발빠서 그렇게 잘은 준비 못했는데, 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양자 어닐링 발표를 맡은 고우진이고요. 네, 팀원은 송원근님하고 한예섭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고전 어닐링, 그다음에 양자 어닐링, 네, 양자 어닐링의 구현 방법, 양자 어닐링의 활용 순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어닐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닐링은 진짜 간단히 말해서 수학에서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 물리에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는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는 어닐링이란 단어를 다르게 쓰지만 저희가 이제 설명한 어닐링은 이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전 어닐링에서 보면은 이런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거는 이 함수의 미분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이제 x값에 그 함수를 넣어가지고 그 함수값을 대소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최소값을 찾는 게 이제 수학적인 어닐링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공을 놓았을 때 공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멈추게 되는가가 이제 그 물리적인 어닐링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미분을 다해서 0이 되는 곳을 찾는 것은 이제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그 컴퓨터가 해주면은 이거 되게 빠르게 계산을 하겠지만 만약 이게 더 다차원적이고 더 복잡한 함수가 된다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식이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이 랜덤하게 결과값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이 랜덤하게 추출된 결과값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덤하게 추출된 결과값에 대해서 근처점과 무작위로 결과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이 공이 움직이게 되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떠한 어, 미니멈을 찾아서 그 공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만약 이 공이 움직이는 거리를 행동 반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행동 반경이 지금 이거 되게 작아가지고 결국엔 이런 극소값에 수렴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 행동 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의 온도 T를 그 행동 반경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가 높을수록 이 행동 반경은 더 커지고 점점 T를 낮춰가면서 이 행동 반경을 줄여가면서 어떤 미니멈에 수렴하도록 이 어닐링을 실행합니다. 지금 이것을 고전 어닐링 방식을 그 도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처음에 보시면 이 행동 반경이 되게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행동 반경이 크게, 그러니까 T가 크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T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어떤 미니멈 값으로 이 공이 수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잘 되면 여기로 가겠지만 잘못되면은 이런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닐링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예시는요, 웹파너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웹파너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물건을 팔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물건을 팔아야겠죠. 근데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거나 총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면 교통비도 많이 나올 거고 시간 소요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경로로 이 웹하는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어닐링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웹하는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어, 영업원이 되는 거겠죠. 웹하원이. 그래서 이제 웹하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그, 네, 가장 좋은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웹하원 문제를 푸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t가 되게 높을 때는 매우 어지럽게 되게 많이 움직이지만 t가 점점 작아질수록 되게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 이제 에너지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총 경로가 제일 최단 경로가 되도록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 어닐링의 유의점은 이제 아까도 봤듯이 이 온도는 결국 그 공이 움직이는 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빠르게 감소하면은 행동 반경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린 온도로 감소시킨다면 물론 그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쉬워지겠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이 대표적인 NP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어닐링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전 어닐링의 한계 때문에 양자 어닐링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어떤 이진 모델로 바꾸게 된다면 이 큐빗의 0과 1의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이 웹하는 문제 혹은 이 웹하는 문제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한 번에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리고 이제 양자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양자 터널링 현상 있는데요. 물론 큐빗 할 때 들으셨겠지만 이 터널링 현상은 원래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배리어를 빠져나가게 해주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로컬 미니멈 빠지게 됐더라도 이 큐빗의 양자 현상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서 글로벌 미니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양자 어닐링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 동그라미들이 하나의 큐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빗들이 그냥 이제 어떤 Z 방향으로 이제 막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가리키면 1이고 아래를 가리키면 0인데 이거는 지금 위에만 가리키고 있긴 한데 그거는 무관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모델을 이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직 모델에 만약 가로장을 걸어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Z축으로만 정렬되어 있던 스핀들이 X축 방향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의 상태가 중첩 상태가 되는 그런 양자 현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장 성분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이 큐빗들이 자기가 최적의 해를 찾는 방향으로 막 정렬하게 됩니다. 위아래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해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 어닐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되게 간단한 식이 나와 있는데 H는 해밀토니안의 약자인데 해밀토니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양자 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이 그냥 에너지에 대응하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변은 이 이직 모형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의미하고 우변은 이 이직 모형의 총 에너지가 X성분의 에너지와 Z성분의 에너지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 성분이 더 강하니까 AS가 BS보다 훨씬 큰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반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S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 시작할 때는 A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X축 방향의 성분이 강하니까 결국에 큐빗들이 되게 잘 중첩되어 있고 점점 이것을 줄여나가면서 이 큐빗들이 어떻게 이제 정렬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그게 이제 최적의 해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닐링이 되는 것을 이제 도식적으로 좀 더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시간 진행에 따라서 이 첫 번째 그림이 여기 이제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중간값.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밀집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들이 되게 고만고만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감에 따라,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성분이 점점 줄어들음에 따라 이것들이 점점 벌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매우 많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미니멈 갭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 빨간색의 해겠죠. 그래야지 글로벌 미니멈이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잘못해서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어닐링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국소해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국소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국소해에 빠지게 되는 조건은 이제 빠른 어닐링 시간과 열정 요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어닐링 시간이 빠르면, 그러니까 온도를 너무 빠르게 낮춰버리면은 이 다른 해에 빠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혹시 느린 어닐링 시간의 경우 그 큐비트 구현에서도 보였듯이 이 큐빗은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명을 잃어가지고 양자 현상으로 얻는 그 이점을 못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열정 요동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어닐링의 구현 방법인데요. 이거는 큐빗에서 했던 거랑 되게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조셉슨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양자 어닐링을 구현하는 어떤 큐빗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 스핀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고 이런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 수직장이 이제 전자기장은 이제 인간이 걸어주기 되게 쉬운 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걸어주기 되게 쉬운 조건이 되는 이 소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닐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셉슨 접합은 아까도 말했듯이 양자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어닐링은 이런 내비게이션 분야에 활용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어닐링이라는 것이 웹하는 문제,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양자 어닐링은 내비게이션 분야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자의 어닐링 이용해서 차량의 통행 경로에 따른 도로 혼잡률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구하는 것을 논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이고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